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님. 네, 반갑습니다. 교통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신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량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서서 지금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발표자가 반대 입장이라고 하는데 반대 입장이 아니고 노선을 조정하자는 겁니다. 다리를 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어느 구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넓이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해야지 강서구민들이 놓아지고 나서도 또 불편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정확한 교통량 그리고 신공항이 건설됐을 때 어떤 다리가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자료를 달라고 했고 만약 그 자료가 없으면 조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이 부산 시내 도로에 대한 필요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강서구에 버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하철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서부산이 발전 안 하는 겁니다. 다리 하나 놓아진다고 발전하면 다리 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시가 이때까지 모든 지원과 재정을 해운대를 포함한 동부산에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지금 서부산에, 저도 서부산에 삽니다. 서부산이 낙후하고 동서가 불리는 되는 게 원인이지 다리 하나로, 물론 다리도 놓아야 됩니다. 근데 다리 하나로 해결된다고 부산시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부산 시민을 기만하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를 더 놔달라는 겁니다. 그럼 부산시는 몇십 년 동안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강서구에 더 그리고 서부산에 더 노력해야죠. 근데 부산시는 정반대의 정책을 도로를 놓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도로를 놓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라고 하는데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산 주민들이 잘 따져봐야 됩니다. 영도에 남북항 연결도로를 놓으며 영도가 발전하고 영도 부민이 다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시 환경이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없어서 서부산이 낙후되었다는 것은 부산시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대를 중심으로 동부산에 교육, 사회, 문화 다 인프라 다 깔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서부산에 부산시가 뭘 해줬습니까? 다리 딸랑 하나 놓아주면서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육, 사회, 문화, 인프라 다 돌라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동부산에 해운대에 줬던 그 각종 지원과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서부산에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더 많은 것을 달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리도 필요합니다. 물론 다리도 필요하고요. 다리를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강아지들, 고양이들 많이 키우시죠? 집에서. 근데 그런 강아지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힘든 환경을 만들면 좋아들 합니까?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우지는 않지만 서부산 시민들이 특히 강서 주민들이 잘 지켜온 철새를 보호하고 낙동강의 가치를 살리면서 강서 구민과 서부산 주민이 잘 사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철새도 지키고 낙동강도 보존한다는 자긍심과 자긍심으로 지금 이때까지 피해를 입고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과 자긍심을 왜 지금 와서 다리 하나로 버리려고 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찬성 쪽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말하자면 반대쪽 아닙니다. 합리적인 대안 노선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성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해온 의견은 1년대까지만 읽고 시간 내로만 하겠습니다. 예, 지난 2021년 12월 2일 1차 라운드 테이블에서 녹색환경정책실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협치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아쉽고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참여시키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7개월이 지난 지금 똑같습니다. 시민 참여와 협치는 신뢰에서 기반하고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기본입니다. 그런데 2차 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불균형으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우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 모르는 시민단체가 무슨 이야기하냐 라고 공격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한테 달라는 정보는 하나도 안 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정보 공개, 정보의 불기한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시민사회 책임으로 2차 라운드 테이블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고 시민사회 의견을 인정하고 논의의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시의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박형준 시장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15분 도시입니다. 15분 도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공동체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주장하고 있는 15분 다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사업이 15분 도시의 정의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낙동강 횡단대교 4개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환경과 생태에 악영향을 주는 낙동강 횡단대교 4개가 환경과 생태를 생각하고 탄소 중립을 고민하면 15분 도시 계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재정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조 2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부산시는 공사 지연을 이야기하면서 1년에 100억, 200억 늘어난다 하면서 저희를 압박하고 있는데 제대로 건설되지 않으면 이후에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공사라면 당연히 그 근거와 자료를 명확히 해야 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서구와 건너편 주민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부산시에서 하신다면 그것은 강서 주민, 서부산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만 해도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강서 국민이 포함된 부산 시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아야 됩니다. 1조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하고 낙동강 하구의 천혜 자연을 파괴하는 신규 교량 건설 대신에 을숙도 대교 무료화, 가락IC 삼락 무료 시내도로 건설, 함흥도교 연결터널 무료화 및 접속도로를 조기 건설한다면 지금 교통처정은 일부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저대교 또한 같은 논의에 넣어야 됩니다. 부산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교통량 소화하고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그리고 강서 주민 부산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다리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